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과학 교양의 시대, 현대인이 생각해볼 12가지 과학 이슈를 담은 책,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우리나라 과학 문화 제1호 박사 조숙경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세계 최대 과학 문화 분야 학회인 세계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아시아 초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활용해 주시고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북카페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빨간 패브릭을 딱 뒤에 걸어두었는데 뭔가 크리스마스의 컬러를 입고 오신 듯한 느낌입니다. 네, 제가 초록색. 그린을 입었으니까 네. 또 우리 진행자께서는 맞아요. 빨간색을 입어서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는 또 함께 한 시간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인별그램으로도 올려주니까요. 북카페 인별그램도 방송 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사실은 이 북카페 굉장히 와보고 싶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책을 조금 아는 사람 네. 또는 책과 조금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책을 몇 권을 내보기는 해서 네. 언젠가는 저도 이 윤고은의 북카페 한번 나가보고 싶다 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특히 낭독하시면서 그 낭독하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북카페에 와주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것들도 많고 이번에 가지고 오신 책이 또 많이 읽고 나서 주변과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네네. 수다를 부르는 책.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궁금합니다. 네. 이 책도 지금 12권의 책을 또 이렇게 같이 소개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구성인데 작가님의 조숙경 작가님의 서고 서고. 서재 네네. 풍경이 어떨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작가라고 불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오. 그동안에 이제 이래저래해서 책을 좀 많이 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번역서를 좀 출간을 했고, 근데 번역서 중에 그 영국 BBC에서 출간된 책인데 그 과학사 관련된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2500년 과학사를 움직인 인물들. 그러니까 이 책은 17명의 과학자를 통해서 네. 2500년 과학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번역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 번역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번역보다는 제 책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잡스가 워즈워드의 시를 읽는 이유는 그 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의 과학관. 네. 사실은 이 책은 세계의 명품 도시들을 과학으로 한번 걸어보자. 네. 과학의 눈으로 한번 네. 경험해보자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Fields on Science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보통의 영화를 네. 과학자의 시선으로 읽어내는 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얘기를 해도 보통은 영화 속에 숨어 있는 또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지식과 정보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짚어내는 책들은 좀 있지만 그쵸. 보통의 영화를 과학자의 시선으로 읽어내는 책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네.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번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책을 썼어요 하셨지만 책 쓰신 것도 보니까 지금 스티브 잡스와 워즈워드의 시를 연결한다거나 과학과 이제 보통 영화들을 연결한다거나 계속 두세 개를 염두에 두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도 번역에 비해서 쉬우셨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내 책을 쓰니까. 제 책을 쓰니까 사실은 이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 이전의 책들은 주로 네. 이제 관점, 시선이 좀 다른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으로 좀 쓴 네.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소개하는 책들은 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간 책이라서 네. 이번 책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책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왜 어려웠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써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정말 가족 얘기도 나오고, 네. 그쵸? 그리고 유학 시절의 고민들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나의 지난 시간대로 현재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검열을 많이 하게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떠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 어느 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음. 그 눈망울이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2023학번인 거예요, 이 야, 학생들이. 네. 그리고 저 반짝이는 눈빛을 나도 가진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음, 하다 보니까 40년 전에 바로 제 모습이 저 아이들의 모습하고 닮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서둘러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어,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책을 서둘러 출간했던 거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살아온 그 저의 삶이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그 20대 초반에 음, 그 어린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네.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또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책을 조금 서둘러 묻고 싶다. 이게 음, 동기부여가 된 일들이 뭐 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책 쓰시는 과정 중에서 이게 가장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한 5년 정도 준비를 한 5년 책이고, 네. 동안. 긴 그리고, 네, 시간이네요. 길죠. 근데 상당히 망설였던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네. 이렇게 써내는 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과학 교양의 시대니까 그쵸.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나 과학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맞아요. 정말로 그런 과학 교양의 시대인데, 그런 과학 교양의 시대에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들이 음, 있는데 그 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네. 소개할 수 있을까? 어, 그것이 이제 저에게 또 오랜 고민이었고, 네.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또 과감하게 꺼냈고, 그것이 연결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12권 음, 이렇게 음, 선정하시기가 음. 엄청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출판사를 컨택을 했는데 네. 출판사에서 퇴짜를 많이 맞았어요. 어. 왜냐하면 12권은 너무 적다. 12권은. 출판사에서 네.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좀 뭐 50권을 선정을 하든지 음. 100권을 선정을 하든지 이런 아. 식으로 해서 묶어야 책이 네. 좀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책이 너무 두꺼우면은 부담감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두께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삶, 지난 40년 동안 제 개인적인 삶에 많은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었던 책, 음. 그러면서도 얇은 책, 이런 것이 음. 이제 좀 가능한 책, 그래서 네. 12권으로 이제 선정을 했죠. 그렇군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이 음, 가진 이 두께 정도에다가 음, 뭐 여기다가 50권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음, 넣으려고 마음을 음, 먹는다면. 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책이 조숙경 작가님이 의도하시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또 제가 느낀 것처럼 음. 어떤 가교 역할을 음. 브릿지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왜냐면 네. 여기 굉장히 진득하고 차분하게 내 삶에서 이 12권의 책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음, 많은 분량을 호흡을 음. 할애하면서 쓰고 계신다는 그런 어떤 정성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네. 그래서 12권 아주 적당한 그 규모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음. 이정숙 님이 조숙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작가님 책으로 수다 함께 즐길게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김은정 님은 작가님, 조숙경 작가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으시고, 색감이. 어. 네, 그리고 고은 디제이 님이 루돌프 같다고 하셨는데, 저 여기 머리에 지금 아, 뿔이, 뒤에는 뿔이 이렇게 좀 같이 결합돼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네.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삶에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고 약간 과학도서 어떻게 읽어볼까 좀 감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323님, 초대 손님 오늘 나의 가슴을 얼마나 뛰게 할지 기대 만땅입니다 하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책 지금 보면 저희가 오늘 문장 카펫으로도 선택한 지점이기도 한데 들어가면서부터 이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 또 뉴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순간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살면서도 그때 뉴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음. 뭐 닐스 보어를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식의 가정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정말 작가님 책 보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니 제가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연설을 어느 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연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정말로 비극적인 잡스의 세 가지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입양하였다. 네, 두 번째는 자기가 그래서 대학을 중퇴했다. 어, 너무나 자기 양부모님의 그 경제적인 네,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중퇴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어, 너무나 비극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불행인 것 같은데 그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낸다. 어, 그래서 인생은 도트와 도트, 점과 점의 연결이다라는 말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그럼 인생에서 점과 점은 또 뭐라고 해석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점은 사람이고 점은 또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네, 내가 어떤 사건에 노출되느냐,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거고 인생을 만드는 거고 저 역시도 그랬고 저의 삶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만남의 역사인 거예요. 과학의 역사가.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현대 물리학의 그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던 두 과학자 닐스 보어하고 하이젠베르그가 있는데 네, 이 두 사람도 그 우연히 만났고 근데 그 우연한 만남을 지속시키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그 하이젠베르그가 닐스 보어를 만났던 그 장면을 하이젠베르그가 부분과 전체라는 책에 잘 써놓고 있거든요. 네, 네, 20대 이제 막 물리학을 공부를 시작한 하이젠베르그가 닐스 보어가 하는 특강을 들으러 가요. 40대 중반의 닐스 보어, 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인 닐스 보어의 특강을 들으러 가요. 여기 이제 막 20살이 된 네, 이 하이젠베르그가. 네, 그리고 특강을 듣고 나서 듣는 도중에 질문을 하나 해요. 어, 그런데 닐스 보어가 답을 잘 못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 이따 끝나고 내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오게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하이젠베르그는 찾아가요. 네, 야, 그래서 닐스 보어하고 둘이 그 근처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닐스 보어가 이제 자기는 이미 네, 굉장한 과학자인데 젊은이 제가 만나는 20대 그 대학생 젊은이 같은 그렇죠. 젊은이에게 자네는 왜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나?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내가 코펜하겐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한번 찾아오게나 야, 이러고 헤어졌는데 네, 그런데 그날 밤에 하이젠베르그가 자기 노트에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나는 벌써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나의 빛나는 인생을 꿈꾸게 되었다라고 그날 밤에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이야기를 책에 그대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네, 20여 년 동안 같이 도보 여행하고 같이 캠프 가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집에도 오고 막 이러면서 그 현대 물리학의 그 내용들을 완성해 가는 거죠. 엄청 멋있는 만남이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길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각자, 그러니까 네. 그 특강 들으러 가지 않았다면, 그렇죠. 혹은 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혹은 질문했는데 그냥 뭔가 싱겁게 대답하고 그냥 끝났다면,
혹은 찾아오라 그랬는데 안 그러니까 찾아갔다면.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갈래길들을 다 최선의 방향으로 통과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과학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음.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다루고 있고 또 네. 그것을 작가님이 이번 책을 통해서 더 전달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과학사 보면 항상 그 인간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쵸. 사람의 예. 역사죠. 그게 네. 또 재미있잖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집중하는 게 틀린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작가님 책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과학 교육이 재미가 없는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음. 지식과 정보만 있고 네. 법칙과 이론과 팩트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교과에 스토리를 넣어야 된다. 음. 그것이 바로 과학사다. 맞아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역사거든요. 그쵸. 싸우고 논쟁하고 음. 그다음에 또 협력하고 네.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역사고 스토리로 풍부한 음. 그게 바로 과학의 그 본 모습인데 그 음. 부분이 없는 것이 이제 좀 과학을 멀게 하는 측면이죠. 맞습니다. 우리 좀 흥미로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쯤이 지금 딱 우리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네, 북카페에서 준비한 또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저는 2016년 국립광주과학관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을 총괄했습니다. 그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학책을 찾아보다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읽지 않았던 사실은 그런 책을 발견했는데요. 이 책의 주제가 전시의 화두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 책을 본 거는.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쓴 SF 소설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위험을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소설의 제목 무엇일까요? 아마 분명히 카페인 분들 중에 디스토피아 세계 3대씩이나 있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3대를 다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좀 힌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5글자? 네. 작품 정답이 5글자죠. 네, 다섯 다섯 글자. 글자. 네, 그렇게 이 정도 강력한 힌트입니다. 네, 그렇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정답 좋고요. 창의적인 오답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의 최고의 과학 분야 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주셔도 좋습니다. 반디 앱 혹은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지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첨해서 조숙경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으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우리 카페인 분들을 위해서 곡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음악 중에서 갖고 오신 음악 첫 번째 음악을 함께 들을게요. 어떤 음악인가요? 영국의 그 그룹 사운드죠. 비지스. 음, How Deep Is Your Love. 네,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네, 영국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판타스틱한 걸로만 생각을 아, 했는데 정말로 고난의 시간, 네, 네, 견뎌내는 시간이었고 네. 굉장히 어려운 면들도 많았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음악이 바로 이 음, 음악입니다. 그래서 와, 고단한 삶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음악. 네. 네, 우리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을 품고 오신 조숙경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작가님께 북카페 에디션 또 상의도 좀 드렸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오늘 어떤 그림으로 그려주실지 여쭤보면 항상 많은 작가님들이 그림을 못 그리신다고 처음엔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리십니다.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한번 네, 제가요, 예.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타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배우질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기타? 기타를 기타? 그려주시겠다.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타? 아니요, 그리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는 모습이 영상으로도 남아서 북한의 인별그램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곧 닥칠 일이고요. 네. 기타를
배우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그린다는 요것도 되게 재미난 상황 같아요. 네. 네, 북카페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 앞당겨진 네, 네, 네. 기타에 대한 미래였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작가님이 이 런던 유학 시절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느꼈던 그 음악, 비지스의 음악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 길을 선택해서 오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책에도 있어요. 네네. 런던 유학 시절 얘기도 있고, 조금 더 어릴 적 들어가면 꿈이 물리학자였어요, 네. 처음에는. 그 네.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특히 농촌 마을에서 제가 나고 성장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좀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이 이제 농촌 마을은 그 사계절 변화는 있지만 그 이상의 변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호기심은 많은데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데 바깥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두 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오, 하나는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아마 읽었던 대부분의 책은 중학교 2학년 이전에 다 읽은 책인 것 같고 와,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그쵸. 창문이니까. 음, 또 하나의 창문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 신선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음,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네. 기울이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물상 선생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네. 총각 선생님이.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것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오,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설명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네. 물리교육과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인문학 책을 읽으면 굉장히 가치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간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맞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반면에 그 물리학, 과학 내용은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식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와, 그리고 그 물상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물상 과학을 아주 잘했고, 음,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물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제 꿈을 꾸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멋진 물리학자가 되어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러 가야지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선생님 중요해요. 그쵸? 그 굉장히 선생님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 창일 수도 있어요. 음. 외부의 창으로서 첫 번째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물리학 말고 다른 세계를 선택하게 됐어요. 뭐 다 네네. 이렇게 아우르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갔죠. 네. 런던에 유학을 갔는데 그 장학금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어느 날 이제 런던 과학박물관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전에는 한국에서 과학박물관을 제가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1층을 딱 들어가니까 정말 산업혁명기 때 움직였던 그 증기 자동차들이 그냥 1층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환희였다 그럴까? 그렇죠. 우리의 근대를 만든 네. 그 증기 엔진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가 엄청난 놀라움과 네. 경이로움이었고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럼 과학이 이렇게 대중들하고 만나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이제 과학사, 과학철학으로 전공을 과감하게 바꿨는데 그 과감하게 바꿔서 그 과정을 끝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네. 제 순간의 선택이었는데 순간의 선택을 책임지는 것까지 그렇죠.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과학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또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또 요즘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하신 얘기들 이 책의 초입에 있는데요. 얘기하시면서 리처드 파인만의 책, 파인만 씨 농담도 정말 잘하시네요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영국 유학 시절에 처음에 요리 프로를 보다가 요리 프로그램만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또 어떤 그 작가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네. 과정이 너무 흐름이 음. 이 또한 한 사람과 한 시대의 만남처럼 느껴져서 재밌더라고요. 그 네, 얘기도 좀 네.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리처드 파인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는 왜 20대가 그렇게 불안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저는 불안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느끼는 거를 이제 물리학 공부를 음. 하면서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 이제 가슴에 껴안고 다닌 책이 있어요. 리차드 네. 파인만의 물리학. 아. 그 책이 오늘 빨간색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야, 네. 그래서 그 책을 품고 있으면 그 파인만의 그 물리학적 지식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은 착각? 책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네네네. 얘기. 그렇게 해서 네. 파인만을 만났고 사실은 파인만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라는 음. 책을 출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라는 책에 왜 그 책이 파인만의 일생을 다룬 그 책이 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제목이 나왔는지는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목만 보면 굉장히 재밌으셨나 보다. 그 농담을 책이. 정말 잘했나 보다. 아니, 그분이 리처드 파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네. 전혀 농담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항상 진지했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재밌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브루노브스키라는 네. 그 폴란드 출신의 과학 철학자를 네. 제가 만난 거는 사실은 영어 공부를 아무리 준비를 하고 여기서 가도 그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과학사,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니까 영어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네. 24시간 그 TV를 틀어놓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텔레비전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이해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BBC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네. 발견했는데 그분이 바로 브루노브스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죠. 네. 사실은 다큐멘터리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이 책으로 나중에 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브루노브스키가 아우슈비츠의 그 네. 비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학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작가님 마음에 와 닿아서 또 이렇게 이번 책 안에 들어간 책 속의 책 12권 중에 또 한 권이 되기도 했습니다.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지금 사연 주고 계신데요. 정답도 또 오답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신수키님, 제 기억 속의 과학소설은 역시 타임머신이죠 하시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하셨고 5096님은 제 인생 과학책은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 한창 생물을 배우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택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다라고 사연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연들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선택하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노래인데요.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 또 좋아하시는 곡인 네. 거죠. 네. 이 곡을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을 내신 조숙경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앞서 이 브로노프스키의 인간 등정의 발자취 얘기를 하시면서 아우슈비츠 언급 살짝 하셨는데 책에 이제 다뤄두신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실라르드 그 과학
과학자들이 발명한 과학적 발명품 독가스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의 비극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의 비극이고 인간의 오만과 독단으로 인한 어떤 활용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신 네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책에서 작가님을 툭 건드리면서 작가님으로 하여금 또 다른 말들을 많이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네.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속에 있는 말 한마디, 아, 어떤 생각, 이런 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특히 이번 책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아마 그런 맥락에서 9120님도 이런 질문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학책은 최신서적 문학작품 고전을 읽으라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학작품이 무엇인지 아, 궁금하다고. 문학 작품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문학 작품은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고전이 과학에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과학 아, 고전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쵸. 예, 굳이 그러니까 최신이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전이란 그 이탈로 음, 칼비노라는 작가가 네. 고전을 13가지로 정의를 했잖아요. 아, 사실은 저도 고전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상당히 나 요즘 클래식 듣고 있어 이럴 네. 때 그 클래식이라는 음악의 그러면 정의가 뭘까? 그렇죠. 그죠? 문학 작품에서도 음, 고전이라고 어떤 건 고전이고 어떤 건 고전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불분명했는데 네. 제가 어느 날 이탈로 칼비노의 우리는 왜 고전을 읽는가라는 책을 딱 보고 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이 명확한 훌륭한 답을 얻으신 작가. 거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고전이란 나 요즘 그 책 다시 읽고 있어. 나 음, 요즘 그 책 처음 읽고 있어가 아니라 어, 나 요즘 그 책 다시 읽고 있어.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읽지 못해서 네. 다시 읽고 있는 책이 고전이라는 거예요. 어, 이 너무나 네, 명쾌한 데피니션 맞아요. 아닙니까? 동의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책이 과학에도 있다. 음, 그래서 사실은 부분과 전체건 여기 나오는 뭐 인간 등정의 발자취건 네, 또는 과학적 패턴의 발견이던 네, 과학혁명의 구조던 음, 이 많은 책들이 두문하건 이 12권의 책들도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네, 그리고 다시 읽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음, 읽혀지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맞죠. 네, 맞는데 그런 책이 과학에도 있다. 그래서 음. 이제 12권의 그런 과학 고전을 선정을 한 거가 이제 제 책에 담겨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책에서도 고전을 네. 최신 책만 중요한 게 아,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하시는 거죠. 네. 작가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학 작품은 무엇인지 지금 질문이 있었는데 문학 작품? 하나만 고르시기 아, 너무 힘드시죠? 네, 네. 네, 네. 근데 뭐 그 문학 최근에 작품, 읽은 거 중에 저는 사실은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어, 개츠비를 제가 읽으려고 한 3번 도전을 했어요. 네, 어, 그래서 첫 번째 읽었을 때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는 못 읽었고 음, 두 번째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네, 한번 그 책을 읽어야 된다 어, 싶어서 그때도 반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오, 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을 했을 때 결국은 책을 읽으면서 아, 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썼을까? 음,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와, 그런 것처럼 이 여러 번 읽어서 네, 언젠가는 읽어야 되는 책, 그쵸. 그것이 고전이지 않나. 명쾌한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가 되기도 하고요. 작가님 목소리로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 이 책의 한 부분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썼던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네. 읽어볼까요? 네, 저희 음악 깔리면 낭독 들어갈게요. 전문가란 그가 관계하는 분야에서 매우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오류도 알고 있어서 그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특정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아는 사람이 넘쳐난다.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정한 전문가일까? 몇 명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야기될 끔찍한 오류도 알고 있으며 도대체 몇 명이나 그 오류를 피해갈 수 있을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언제든 그 지식과 정보를 짜깁기 해서 책으로 낼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길을 생각해 본다. 조숙경 작가님 낭독으로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의 일부 이렇게 낭독 듣고 왔습니다.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되는 길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작가님을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그 이력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과학 문화 제 1호 박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책 통해서 작가님도 그 살아오신 어떤 그 궤적들을 좀 보다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삶을 또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예상한 경로로 굳이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대부분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과학자로 이 과학사와 과학 철학사를 전공하신 분으로 제 1호 박사로서 하시는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좀 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학은 발견이고 기술은 발명이죠. 그런데 그쵸.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적용이 될 때는 특히 이제 산업 쪽에서는 그 기술을 어떻게든 재빨리 적용을 시켜서 맞아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그쵸. 얻으려는 측면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도입됐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네.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기술이 또 인간을 가깝게 할 수도 있지만 기술이 인간 사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도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 이 기술이 우리 인간 관계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두가 생각해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이 사회가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기다려주질 그렇죠. 않죠. 우선적으로 네. 선점하고 싶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과학사나 과학 철학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과학 문화 일을 하는 네.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신기술이 도입돼서 우리 사회에 그 도입될 때 이것의 부작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속도와 방향성을 항상 좀 고민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작년에 챗 GPT가 나왔을 때 그것도 한순간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맞아요.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 새로운 기술을 쓰게 됐잖아요. 저 깜짝 놀란 게 예. 제 주변 사람들도 아니 너무나 갑자기 반려 챗 GPT를 들여놓은 것처럼 걔가 해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번역도 하고 네네. 뭐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나도 빨리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순식간에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침입 수준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시기에는 좀 뭐 4, 50년 전의 시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도 그것이 이제 사회하고 적응하는 어떤 일정한 시간적 갭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첨단 기술이 아무런 그런 시간적 갭이 없이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네. 이것이 어떤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긍정적인 변화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미처 그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도 이제 뒤늦게 이번에 그 11월에 영국의 블레즐리 팍에서 AI 세이프티 서밋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규제를 하자. 네.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 과학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거의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럼 과학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 도대체 뭐고 네. 과학이 가야 될 방향이 뭐고 그리고 그 과학이 질주하게 내버려 둘 건지 음. 아니면 같이 조금 더 인간적인 가치와 네. 조화롭게 가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도 이 책을 좀 제가 출간을 했던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 보면 무수히 많은 질문을 예. 끊임없이 받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숙경 작가님. 네.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예예.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까 속도와 음. 방향성 얘기하셨는데 계속되는 질문들을 받으실 텐데 그때마다 그래도 잊지 않는 어떤 상기하는 초심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 자체가 악이고 과학 자체가 선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우리의 몫이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거고 음. 인생이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건과 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네. 우리 인류의 미래도 네.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과학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아.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면서 음. 지금 선향화 님이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메말랐던 제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북카페와 조숙경 작가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네. 얘기하시는 그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이런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는 그 사연들을 많이 아 주시고 그렇습니까? 네. 계십니다. 네. 오길남 님 지금 제 방으로만 늘 듣다가 코로나 덕분으로 생방을 함께 하신다고. 또 이게 어떤 사건 점과 점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됐네요. 네네. 코로나에 지금 걸리신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북카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겉돌던 그 카페인의 서름에서 벗어나서 이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7234님도 호주에서 공부 중인 대학 1년 큰 아이가 과학사를 부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더 지금 네. 기우는 마음으로 네. 네,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네. 2014님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 문제 주셨던 게 있었죠? 그 문제의 정답을 한번 지금 발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그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입니다. 네. 네,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2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5096님, 오길남님, 2014님 세 분께 타임북스에서 조숙경 작가님의 배우고 싶은 기타 그림이 담긴 그 책 사인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입니다. 이 지금 5096님, 오길남님, 2014님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당첨자 게시판에 자신의 정보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물이 갑니다. 오늘 북카페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시간이 빨랐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다음 책을 기다려야 할 것도 같고 어, 그래도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하시면서 강조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네. 어, 사실은 과학의 역사도 사람의 역사고 그 사람의 역사는 정말 고군분투했던 만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뭐 팩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칙과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어, 마시고 과학도 사람이 만든 스토리들이 가득한 그런 분야라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놓고 과학도 좀 어, 과학 관련된 책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얘기할 때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만만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친숙해지고 그런 느낌으로 과학사를 바라보면 음. 재미난 얘기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특히 이번 클래스가 남다른 과학 고전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네, 그것이 감사합니다. 전달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끝곡으로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네. 제가 아이 키우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요. SG 워너비의 랄랄라. 이 곡을 예. 네, 우리 오늘 끝곡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이 좀 랄랄라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네.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맞아요. 상황이. 그리고 사실은 기술이 우리를 또 더 나눠지게 하는 측면들도 음. 있고 그래서 네. 좀 cheer up 아. 좀 연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즐겁게 노래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